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들이 어떤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건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선생님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하면서 수업 시간을 피하는 거? 아니면 밴드 붙여주는 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요. 아이들의 건강까지 학교에서 챙겨주길 기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이러한 보건실 의존도와 요구까지 커지다 보니 보건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날이 갈수록 과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직원 간 업무 분장이 애매하다 보니 시설 관리, 그리고 환경위생, 심리 상담까지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 패키지 서비스 센터입니다. 그래서 보건 선생님들은 사실상 학교의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더구나 보건 선생님들은 늘 5분 대기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자리를 쉽게 뜨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쉬는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보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급식실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요. 왜냐고요? 밥 먹다가 응급 상황에 불려간 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도시락을 싸와서 보건실에서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업 3시간에다가 각종 행정 업무까지 도맡으니 정말 밝아야 할 얼굴에 울상이 지워지지 않죠. 이건 특정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보건 선생님들의 공통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보건 수업까지 강제로 맡기기도 합니다. 물론 보건 수업은 중요합니다. 사전 보건 교육은 사후 처치보다 훨씬 비용 대비 효과가 높고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보건 수업이 중요하다면 교육청은 보건교사 인력을 보강하고 본연의 보건 업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적 지원과 시스템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심시간도 확보하지 못하는 선생님에게 수업까지 강제하는 건 정말 아니고요. 보건교사가 수업한 것을 타 교사의 공으로 돌리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지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할 교육청이 과연 보건교사 인員배치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건강 지식과 생활 습관을 심어주고 평생 건강에 기틀을 마련해주는 기회,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보건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교사 한 명이 수많은 업무에 치인 채 수업까지 떠맡는 현실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보건 수업 중에 응급 상황이 터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현실은 칠판에 글씨 쓰다 말고 던져놓고 바로 우사인 볼트 모드로 발동하겠죠. 왜냐고요? 보건실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일부 학교는 여전히 보건 수업 해라 라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가 심한데요. 사실 초등학교에서 보건 수업은 담임교사 수업 대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이유 하나로 무작정 떠맡기는 건 정말 보건교사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코로나19 시절 보건실 전경을 말씀드려볼까요?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야전병원이었습니다. 우왕좌왕한 상황에서 전화는 하루 종일 울리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방역 지침은 매일 바뀌고 학부모 민원은 폭주했었죠.
보건 선생님들은 밤에도 주말에도 전화를 받아야 했고 집으로 일을 싸질러 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실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보건교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만두셨을까요? 보건교사들은 사실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 라이센스를 동시에 가진 전문 의료 인력입니다. 학교에 상주하는 유일한 의료인이지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지역사회 의료 시스템으로서 의료체계의 버팀목이 되었죠. 그런데 워낙 헌신적으로 잘 해내다 보니 그 수고와 고통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아서 척척 잘 해주니까 그 고마움을 알 수 없었던 건지 모르죠. 이런 말 있죠. 의료인은 남을 치유하지만 정작 자신은 치유받지 못한다. 이 말이 정말 보건 선생님들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더 웃픈 건 뭔지 아세요? 보건교사 수당이 무려 22년째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사들은 수당이 꾸준히 올랐는데 보건교사만 쏙 빠진 거죠. 이쯤 되면 진짜 보건교사 제외 주문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교육부 관계자분들, 학교 안에서 소수 약자라고 이렇게 소외되는 건 아니죠.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요. 현실은 절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교육, 의료, 행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짊어진 보건 선생님들. 그런데도 처우 개선이나 업무 조정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사 연금이 든든했고 다른 교사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수당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처우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떤 이권에도 개입 없이 학교 보건 최전선에 계신 우리 보건교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교사에게 걸맞는 수당, 인력 보강과 처우, 그리고 비보건 업무 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들은 점차 지쳐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보건교사 현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신다면 선생님들께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혜숙이었습니다.